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7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자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6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 집계 결과 인천 30명, 경기 23명, 서울 15명 등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물류센터 근무자의 3살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40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물류센터 근무자 등 4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당국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그다음에 흡연실인 경우에도 또 마스크를 못 쓰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어떤 접촉 이런 부분들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셀프 배식이에요. 저희가 직접 퍼야 돼요. 비닐 장갑을 준다거나 보여주기식이라도 앞에서 소독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선언한 부천시는 부천 종합운동장에 마련한 임시 선별 진로소를 오늘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로 예정됐던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도 미뤘고 어린이집에도 등원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600명이 근무하는 부천의 대형 콜센터에서도 2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쿠팡 관련 확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유베이스 콜센터. 이 건물 7층에서 일하는 20대 콜센터 직원이 어제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은 하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유베이스로 물어봐 주세요.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 지난 주말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베이스가 1,600여 명이 근무하는 초대형 콜센터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주변 자리에 앉았던 상담원 3명과 접촉자 등 10명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확진자가 나온 7층 근무자 전원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물류센터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쿠팡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관련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 학교의 등교 수업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데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유치원 103개원과 초중고교 134곳 등 모두 243곳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난주부터 등교를 시작했던 서울과 대구 고3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주변 학교들에도 등교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방역 차량이 학교 안팎을 돌며 긴급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오성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400여 명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1일부터 기침을 해 나흘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지난 25일 다시 등교한 뒤에도 증상이 이어져 곧바로 귀가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선 점심시간 외엔 마스크를 벗지 않았지만 학교를 마친 뒤 생활체육시설 등에서 다른 학교 친구 6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에 친구들이 다니던 5개 학교 등교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책 가방 다 써놓고 했는데 등교 중지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등교를 했던 고등학생 3학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일 미디어 고등학교인데
2학년 학생들의 등교 첫날이었지만 수업 도중 확진자 발생 소식에 학생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현재 학생의 감염 경로와 증상 발생 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동선에 따라서는 상일미디어고 주변 학교들도 대구처럼 추가 등교 중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잇따라 고3 학생 확진 판정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홍콩 보안법 표결이 오늘 실시됩니다.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어제 홍콩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경찰은 초반부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위대를 상대로 한 경찰 진압은 지난 주말보다 강경해졌습니다. 후추탄을 발사하는 총구를 시위대 바로 앞에서 겨냥하며 해산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침 일찍부터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시위대를 분산시켰습니다. 당초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던 시위대는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시민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진압으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체포됐습니다. We can see the CCP is trying to suppress Hong Kong people in a more serious manner. 국가법 표결이 예정된 홍콩 입법회 주위에도 무장경찰이 종일 배치됐습니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법안을 놓고 지난주 의회에선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천안문이 불벼락을 맞아 파괴되고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홍콩 시위대의 포스터와 이제 벌레를 잡을 때가 됐다며 반중국 인사들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인민일보의 선전물은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홍콩 시위대와 중국 정부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전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는 외부 세력의 개입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결국 직원 6천여 명에 대한 일시 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청년층 노동자 6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이번 주 6,770명에게 일시해고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임직원 16만 명 중 10%를 줄이기로 한 지 2달여 만에 실행되는 인력 감축 조치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순차적으로 재고용하는 일시해고 형식이지만 항공업계 전반의 실적이 회복되기까지 2, 3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들의 실직 상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던진 충격파는 통계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청년층 노동자 6명 중 1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을 피한 근로자들도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 2분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The loss is the equivalent of 305 million full-time employment posts. 특히 관광산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은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우리 돈 1,020조 원 규모의 지원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높은 신용 등급으로 돈을 빌려 피해 국가를 돕자는 건데 지원금의 3분의 2는 되갚을 의무가 없는 보조금,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Commission is today proposing a new recovery instrument called Next Generation EU, worth 750 billion euro. 이런 구상이 실현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고 유럽의회의 비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추후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